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전자기기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대체 어떤 규칙들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실제 전기기능사 시험 문제 10개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근본 원리를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정답 맞히는 퀴즈 아니에요? 이 질문들 하나하나에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저 조명을 움직이는 그 힘의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 비밀의 열쇠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전기가 이 회로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전기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전류입니다. 전기의 흐름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가 얼마나 많이 있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빠르게 흐르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그냥 전기의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전하령, 그러니까 전기의 총량이 사인파형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물결치면서 변한다고 해요. 그럼 그 속도, 즉 전류는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결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그때 변화가 제일 크니까 속도가 가장 빠르겠죠. 반대로 물결의 맨 꼭대기나 맨 아래에서는 잠깐 멈추잖아요. 이때는 속도가 0이 되는 거고요. 이 속도의 변화만 쭉 따라가 보면 와, 신기하게도 바로 코사인 파형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I = 루트 2 오메가 Q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진짜 재밌지 않나요? 전기 부품들을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직렬하고 병렬. 근데 이 둘의 목적이 정말 완전히 정반대예요. 뭐랄까? 마치 더하기랑 나누기 같다고 할까요? 직렬은 힘, 그러니까 전압을 팍팍 키우는 데 쓰고요. 병렬은 장애물, 즉 저항을 확 줄여서 길을 넓히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말한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알면요. 두 문제가 그냥 한 방에 풀립니다. 보세요. 저항을 최대한 낮추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모든 저항을 병렬로 쫙 연결해서 길을 넓혀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전압을 최대한 높이고 싶으면요. 모든 전지를 직렬로 쭉 세워서 힘을 합치면 끝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기본 원리만 딱 잡고 있으면 답이 그냥 보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이건 진짜 전기 문제계의 고전 중의 고전인데요. 직관이랑 답이 완전 달라서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00W 전구랑 200W 전구 중에 뭐가 더 밝을까요? 자, 이 미스터리의 열쇠를 한번 찾아보죠. 핵심은 바로 저항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100W, 200W는요. 표순 전압일 때의 성능이지 그 전구 자체가 가진 저항값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력이 낮은 100W 전구가 저항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직렬 회로에서는 둘에게 똑같은 양의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결국 저항이 더 큰 쪽, 그러니까 100W 전구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면서 더 밝은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상식의 허를 제대로 찌르는 결과죠? 좋아요.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가 만들어내는 좀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들. 바로 뜨거운 열이랑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전기장판이나 헤어드라이어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열로 바뀔까요? 바로 그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500옴짜리 저항에 1A 전류가 2분 동안 흘렀다고 하네요. 자,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이걸 계산하는 공식이 바로 그 유명한 줄의 법칙입니다. 간단해요. 0.24 곱하기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 근데 여기에 아주 흔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공식에 시간을 넣을 때는 무조건 초 단위로 바꿔줘야 하거든요. 2분이니까 120초가 되겠죠? 이것만 딱 주의해서 계산하면 정답은 바로 14.4 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아, 겨울철에 스웨터 벗을 때마다 따끔 하는 그거 바로 정전기죠. 이번엔 그 정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보통은 정전기가 왜 생기냐고 묻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훨씬 실용적이죠? 정전기는요, 쉽게 말해서 전하들이 갈 길을 잃고 한 곳에 꽉 막혀있는 전하 교통체증 같은 거예요. 그럼 이 교통체증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뻥 뚫린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그게 바로 접지입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선을 연결해서 전하들이 쌓일 끈도 없이 쌩쌩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번엔 거짓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기력선에도 나름의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 규칙들 중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보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기력선에는요, 절대로 어길 수 없는 몇 가지 철칙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절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생각해보세요. 자석의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같은 전하에서 나온 전기력선들도 서로를 엄청나게 밀어내거든요. 그런데 서로 끌어당긴다고요? 이건 뭐 기본 원칙을 그냥 무시하는 명백한 거짓말이죠. 바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추상적인 원리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제는 돋보기를 들고 진짜 전자기기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부품들 하나씩 살펴보죠. 우리가 모든 못을 망치 하나로 박을 수는 없잖아요. 도구함에 여러 도구가 있는 것처럼 저항을 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주 작은, 그러니까 낮은 저항을 정밀하게 재려면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특수 장비가 뭐냐고 묻는 질문이네요. 네, 저항 측정에도 딱 맞는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크기의 일반적인 저항은 휘트스톤 브릿지라는 걸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정말 머리카락 굵기만큼 미세한 저항값을 정밀하게 제어할 때는 더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켈빈 더블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켈빈 더블 브릿지. 1차 전지, 2차 전지. 이거 구분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한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 있죠? 그게 1차. 충전해서 또 쓰고 또 쓰는 건 2차. 끝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제일 흔하게 사는 그 AA, AAA 배터리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1차 전지, 망간 건전지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부품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스무고개 같아요. 여러 가지 힌트를 주고 이게 뭘까요? 하고 맞히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콘덴서는 과연 뭘까요? 자, 단서를 하나씩 맞춰볼까요? 첫 번째 힌트, 산화티탄을 쓴다.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는 무극성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가성비가 좋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범인, 아니 부품은 단 하나죠. 바로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아, 우리 주변 기기에서 왜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지 이제 알겠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핵심 원리들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문제들을 풀면서 배운 것들이에요. 직렬로는 힘을 더하고 병렬로는 길을 넓히는 법, 그리고 낮은 와트가 오히려 더 높은 저항일 수 있다는 놀라운 반전, 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나고 같은 전기력끼리는 서로 밀어낸다는 자연의 법칙, 마지막으로 모든 부품과 도구는 각자 자기만의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것까지요. 바로 이 원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전자기기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원리들이 지금 바로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 눈앞의 모니터 안에서 1초에도 수억 번씩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제 전기는 그냥 어려운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실시간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언어인 셈이죠.